신세계 빌리브 매거진 이슈 6호 리메이크.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신세계 빌리브는 좋은 집과 좋은 삶에 대한 신세계 건설의 철학을 담은 주거 브랜드입니다.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삶의 공간이자 삶의 이야기를 품은 곳입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고민을 하죠. 빌리브 매거진은 더 나은 삶이란 무엇일까요? 라는 우리의 삶에 대한 고민의 과정을 담는 미디어입니다. 100명의 다른 사람이 있다면 100개의 다른 이야기가 있다는 생각으로 나의 세계를 지키기 위해선 다른 이의 세계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들여다보고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더 나은 삶이 무엇일지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 신세계 건설이 제안하는 라이프 스타일 주거 브랜드 빌리브가 그에 대한 영감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가치. 새로운 트렌드가 쏟아져 나오는 요즘, 여전히 온전함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을 가치를 믿고 지키는 사람들을 만나본다. 청파동과 남영동 사이 2080년의 런던. 보현정 대표 정보현. 보물처럼 소중한 물건에 대해 이야기하는 공간 보현정. 12년 동안 플랫폼 마케터로 일했던 정보현 대표가 운영하는 곳이다. 그는 이곳을 2080년의 런던과 도쿄로 상정하고 시간이 흘러도 변치 않는 위스키와 시가, 영화, 재즈 등에 대한 흥미로운 클래스와 모임을 기획한다. 보현정의 문을 여는 순간 시대를 초월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게 된다. 보현정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려요. 정보현이라는 제 이름은 아름다운 보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이곳에서 나누려고 하는 것도 귀하고 소중한 물건에 대한 이야기죠. 제 이름의 고물의 정을 정자정으로 바꾸어서 이름을 지었어요. 걸쿵, 강루, 관, 전, 그리고 헌처럼 그 다양한 의미를 가진 한자가 있지만 집의 단위 중에 가장 작고 쉼을 의미하는 정자라는 단어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정자는 경치가 좋은 곳에 놀거나 쉬기 위해 지은 건축물이잖아요. 그래서 연못이나 강가 등 물과 가까이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위스키의 성질과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보현정에서는 전시, 클래스, 워크숍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매개로 가치 있는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요. 보현정이라는 독립적인 공간을 연 이유가 있나요? 제가 보현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라이프 스타일을 보여주는 브랜드를 만드는 것과 두 번째는 위스키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이었죠. 이 공간은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시가, 위스키, 차 문화를 문화 콘텐츠로 기획하고 또 다른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저는 사람들이 보현정에서 무언가를 배우거나 감상한 후에 집에 돌아가서도 그 감흥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커피 클래스를 예로 들면 커피를 추출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나만의 취향에 맞는 추출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집으로 돌아가서도 가족과 함께 아니면 혼자서도 즐길 수 있도록 클래스를 기획하는 거죠. 책 하루의 끝, 위스키의 저자이기도 한데 언제 처음 위스키의 매력을 느끼셨나요? 첫 직장을 다닐 때 야근이 정말 많았거든요.
하루는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문득 그 하루를 보상받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시에는 그 혼술 문화가 자리 잡기 전이었거든요. 네, 어느 날 그 퇴근길에 바에 들러서 위스키 한 잔을 마셨어요. 음, 그때 마신 위스키의 향기, 바의 온도가 제겐 큰 위안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 후로도 그 야근한 다음에는 나만의 의식처럼 바에 갔던 것 같아요. 또 제가 워낙 호기심이 많아서 바텐더에게 위스키에 대한 질문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는 현재 TM 프로프를 운영하시는 박성민 오너 바텐더께서 제게 미니 오크통을 선물해 주셨죠. 그, 이 오크통에 화이트 스피릿 진을 담으면 브라운 스피릿으로 변하는데 이게 위스키를 만드는 과정 중 하나라면서 집에서 실험해 보라고 하셨거든요. 제게는 그 실험이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고 그때부터 위스키에 본격적으로 빠져들게 되었죠. 보현정에서 열린 전시 다취상점 첫 소품전 카모메 식당으로부터 중에 핀란드 드링크와 시가 페어링 클래스를 진행하셨는데 클래스가 어떤 내용이었는지 궁금해요. 당시에 그 전시 주제로 삼았던 게 카모메 식당이라는 영화였어요. 그 일본인 여성들이 핀란드에서 우연히 만난 일본인 여성들이 운영하는 그 카모메 식당이라는 공간을 매개체로 소통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이야기였거든요. 그 영화 마지막 부분에서 마사코라는 인물이 잃어버린 가방을 찾고 여러 사람과 함께 바다를 보면서 맥주를 마셔요. 마사코가 사색에 잠겨 시가를 태우는데 그 장면을 오마주해서 클래스를 기획했어요. 그 영화의 배경인 핀란드의 커피, 진, 위스키와 어울리는 시가를 찾는 방법, 그리고 마리아주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죠. 보현정은 청파동 기찻길 근처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곳을 택하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간 여러 작업실을 거치면서 제게 필요한 공간이 어떤 곳인지 기준을 세웠어요. 첫 번째는 교통이에요. 제가 어떤 문화 콘텐츠를 기획하면 주로 직장인이 많이 참여하기 때문에 서울 어디서든 접근하기 쉬운 곳이어야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독서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그 여러 사람이 모이면 소음이 발생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 지역처럼 소음을 신경 써야 하는 곳은 좀 피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서울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었는데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면은 글로벌 교류를 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세 가지 기준이 충족되는 곳이 바로 보현정이 자리한 동네예요. 음, 보현정을 저기 반대편 도로에서 바라보면 멀리 남산타워가 보이고 그 앞으로 기차가 지나가요. 그 자체로 서울의 상징적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1, 2층으로 나누어진 보현정 공간의 구조가 굉장히 독특하네요. 과거에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1층에서 장사를 하고 2층에서 살았다고 해요. 2층으로 오르는 계단과 2층 내부는 그 목재로 만들어졌거든요. 이런 특이한 구조는 저도 처음에 흥미롭게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그 보현정의 콘셉트와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전 간판인 청파모타를 떼지 않고 여기 내부 공간도 최대한 그대로 살려서 사용하고 있어요. 맨 처음 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어떤 청사진을 그리셨나요? 음, 1층은 2080년의 런던, 2층은 2080년의 도쿄라고 상정했습니다. 지금부터 그때까지 그 사용할 만한 물건, 그리고 그때도 유효한 이야기를 담은 물건으로 그 채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보현정은 중고 시장에서 구한 1920년대 물건부터 현대적인 물건까지 섞여 있거든요. 특히 그 새 것을 살 때는 내가 할머니가 되어서도 사용하고 싶을까? 라고 자문했었어요.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무분별한 소비가 아닌지 점검하기 위해서였죠.
2080년에 런던으로 상정한 이곳 1층에 특별한 사연이 얽힌 물건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려요. 이곳을 계약하던 날에 우연히 그 당근마켓을 봤거든요. 톤체어가 정말 저렴한 가격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곳을 찾아갔는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자주 갔던 해화동의 펍이더라고요. 근데 깨끗하고 예쁜 것들은 이미 팔렸고 상처가 있거나 색이 바랜 의자와 테이블만 남아 있었어요. 음, 근데 오히려 사람들의 이야기가 깃든 가구가 오연정에 더 어울리겠다고 생각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기 있는 그 그릇 장식장은 원래 그 이촌동에 사시는 아주머님이 내놓은 CD 수납장이었었어요. 저는 누군가 사용했던 물건을 가져올 때 물건에 얽힌 이야기도 수집하곤 하거든요. 근데 아주머님은 이 가구에 CD를 수납했고 제일 윗칸에는 그달에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반을 골라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가구를 그 작은 그릇을 넣어두는 용도로 예쁘게 잘 사용하고 있다고 아주머님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었어요. 물건이 그냥 버려지지 않고 또 다른 용도로 새롭게 태어나는 상황을 공유한 거죠. 이런 것처럼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12년간 플랫폼 마케터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새롭고 빠른 변화 속에서 일했을 텐데 오래되고 가치 있는 물건에 마음을 빼앗기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한때 그 소비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여러 물건을 많이 사는 타입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소비에 대한 저만의 가치관이 생겼어요. 누구나 자신의 관심 분야에서는 가치 소비를 하고 자신만의 감시관으로 선별해서 좋은 물건을 사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세상 모든 물건을 다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음, 그러려면 물건 안에 깃든 이야기를 들여다봐야 하는데 저는 보현정에서 그런 이야기를 사람들과 나눠보고 싶었어요. 마케터로 일하면서도 시가, 위스키 등 다양한 취미 생활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학습 시간이 상당히 길었어요. 20대부터 30대 초중반까지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발견하고 학습하느라 저 자신을 에듀케이션 푸어라고 말할 정도였는데, 제 소비의 대부분은 자기 개발을 위한 비용이었거든요. 음, 지금도 여전히 공부를 하고는 있지만,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니까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생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보현정을 계기로 여러 기획자, 콘텐츠 생산자와 협업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게 됐어요. 취미가 이렇게 다양한데 집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요. 저는 그 부모님을 비롯해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거든요. 제 방은 단출하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걸 꼽자면, 그 작은 스테레오예요. 저희 아버지께서 음악을 정말 좋아하셔가지고 유년 시절부터 저희 집엔 그 TV가 없었고 가족이 함께 음악을 듣곤 했거든요. 저도 그 영향을 받아서 쉬는 날에는 방에서 음악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옷장을 열면 다른 세계가 펼쳐지죠. 옷장의 그 3분의 1만 본래 용도로 쓰고 있고요. 나머지는 술과 관련된 책, 제가 수집한 책, 빈티지 물건이 가득 쌓여 있어요. 최근에는 그 재떨이 수집에 푹 빠져 있어요. 과거 유럽 국가에서는 여성의 흡연율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때 그 웨지우드 같은 도자 브랜드에서 기본적으로 그 재떨이를 생산했대요. 아름다운 중년 그리고 할머니를 꿈꾸면서 그 당시에 아름다운 재떨이를 수집하는 게 요즘 저의 취미입니다. 언젠가 한 번쯤 살아보고 싶은 집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미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좋은 집은 그 물질적 풍요로움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편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처음에는 저희 집이 어머니의 기획에 따른 것이었다면 시간이 흐르고 집이 낡으면서 제 취향에 맞는 물건을 방에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침구, 커튼, 그림 같은 것들 나만의 취향을 보여주면서도 심적으로 안정을 주는 이 방이 제겐 가장 이상적인 공간이죠. 어, 제가 훗날에 독립해 가정을 꾸리더라도 가족이 함께 모여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집안일에 대한 오래된 예찬. 편집 매장 레이버 앤 웨이트. 일상에 필요한 생활용품을 모아 판매하는 리빙 브랜드 숍이 익숙한 시대. 레이버 앤 웨이트는 22년 전 런던 쇼디치 지역에 문을 열어 가사노동의 즐거움을 예찬한 유럽 초기의 라이프스타일 편집 매장이다. 일하고 기다려라 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빨래와 청소, 요리, 가드닝 같은 가사노동의 숭고함을 예찬하며 롱런 중이다.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더 지난 2000년, 트렌드세터들이 밀집해 있는 런던 동부 쇼디치 중심가에 문을 연 레이버 앤 웨이트는 당시 힙하고 세련된 이스트 런던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매장이었다. 심플한 블랙 앤 화이트의 타이포그래피가 돋보이는 간판 아래 베이커리 숍이나 커피 전문점을 닮은 세련된 매장 외관은 길을 걷던 이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남다른 오라가 있다. 생활용품을 선별하는 레이버 앤 웨이트만의 탁월한 큐레이션 감각이 클래식한 아이템과 장인들이 만든 핸드메이드 제품에 열광하는 유럽인들 사이에 알려지면서 지금은 런던 여행 시 반드시 들러야 하는 매장으로 각인되었다. 시간이 흘러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생활도구를 판매한다는 모토 아래 설립한 레이버 앤 웨이트는 강산이 2번 변한다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도 처음 모습 그대로 변치 않는 메시지를 전한다. 매장 이름은 스코틀랜드 목사이자 시인인 조지 맥도널드의 1886년 설교 중 노동과 기다림을 배우자라는 문구에서 착안했다. 여백이 묻어나는 정갈한 매장 안은 가사노동에 필요한 소품으로 가득하다. 오랜 시간 남성복 디자이너로 활동했던 레이철 모런, 사이먼 와킨스는 전 세계를 여행하며 여전히 전통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장인 브랜드를 선별했다. 제품들은 사용하기보다는 집안에 진열해 두고 싶을 만큼 기능이 좋은 것은 물론 형태적으로도 아름다운 제품이 대부분이다. 가죽을 덧댄 손잡이와 미끈한 헤드가 더없이 유려한 100년 된 미국 브랜드 피카드의 망치, 수납 공간이 유려하게 나뉘어진 트러스코의 철책 공구 상자, 방문을 고정하는 핸드메이드 목재 도어 웨지, 곡선의 미학을 보여주는 디자이너 소리 야나기의 스테인리스 주전자, 그리고 유해 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오스트리아 친환경 브랜드 리스의 범랑 냄비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이곳에서 판매하는 제품은 파리채와 망치, 감자 씻는 브러쉬 하나에도 장인의 노고가 깃든 아름다운 공산품이다. 찬장 깊숙이, 싱크대 안쪽에 감춰 보관하던 썩 아름답지 않은 청소와 살림 도구를 밖으로 꺼내 힘들고 고된 가사노동을 기분 좋은 노동으로 치환하고자 한다. 집 구석구석을 쓸고 닦고 공구를 꺼내 뚝딱뚝딱 고치고 다듬는 행위가 보다 행복한 일이 되도록 이끄는 셈이다. 홈페이지에는 판매 제품을 기사 형태로 소개해 성냥 한 개비, 브레드 나이프 같은 생활 속 사물에 스토리텔링을 더한다. 레이버 앤 웨이트는 단순히 아름다운 살림 도구를 판매하는 세련된 편집 매장에서 끝나지 않는다. 이곳에서 지난 20년간 판매한 출간물을 보면 도구는 수단일 뿐
우리 삶을 가꾸는 진정한 연장은 삶을 대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도구에 관련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더 스토리 오브 툴스, 술병과 수집의 미학을 담은 보틀앤보틀 콜렉팅을 예로 들 수 있다. 또 브랜드의 정서적 토양인 이스트 런던에 관한 로컬 커뮤니티에 집중했는데, 레이버 앤 웨이트가 지향하는 아름다운 노동과 가사의 토양인 런던 동쪽과 지역 커뮤니티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홍보가 대표적이다. 우리 삶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에 집중한 레이버 앤 웨이트의 큐레이션은 시대를 관통하는 듯하다. 이는 유행처럼 일시적으로 소비되는 디자인 제품이 아니라 시간과 함께 길들여지는 삶의 반려 물건에 우리의 삶이 투영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우리의 가사노동 속에 그 같은 사물이 몇 가지나 될까? 더 뉴요커지 기자 사디 스테인이 레이버 앤 웨이트의 물건을 탐색하는 동안 우리는 단지 필요한 것을 주문하는 행위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나의 삶을 돌아보고 재생시킬 수 있는 향수를 느낀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레이버 앤 웨이트에서의 물건은 나의 공간을 돌아보게 만든다. 빌리브 스토리. 딥티크. 파리의 멋진 아파트로의 초대. 딥티크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 향수에 죄가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써봤을 니치 퍼퓸 브랜드 딥티크. 딥티크의 글로벌 최고 경영자 파비앙 마우니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시장이다. 딥티크가 최근 서울 가로수길에 글로벌 최대 규모의 플래그십 스토어를 열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파리의 아파트를 건물 전체에 녹여냈다는 점이다. 1961년 이브 쿠에랑, 크리스티앙 고트로, 데스몽 녹스리트, 문화적 조예가 깊은 이들이 함께 만든 브랜드 딥티크는 라이프스타일 편집숍으로 시작했다. 새 창립자는 자신들이 디자인한 고유의 직물 디자인 제품들을 비롯하여 자신들의 감각이 깃든 라이프스타일 아이템을 선보이기 위해 첫 부티크를 오픈했다. 세계 곳곳을 여행 다니며 엄선해온 독특하고 세련된 아이템들을 더하면서 그곳은 차츰 매혹적인 부티크, 시크 바자로 변신했다. 그 이후 딥티크는 향초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1968년 처음으로 향수 롤을 론칭했다. 3명의 공동 창립자가 딥티크의 시작을 알린 장소는 파리 생제르망 34번가였다. 이 거리는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예술가의 공방이 유독 많았다. 창립자들은 근면하게 작업을 이어나가는 예술가들의 모습에 매료되어 이곳에서 딥티크를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당시 매장은 창문이 각각 양쪽 도로를 향해 나 있는 독특한 모습이었다. 창립자들은 이 두 개의 창문 이미지에서 착안하여 이단접이 화판이라는 단어를 떠올렸고 여기서 딥티크라는 이름이 생겨났다. 딥티크의 첫 번째 매장은 현재까지 남아있어서 창업자들의 본래 가치를 전달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었다. 딥티크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 역시 60년 동안 이어진 딥티크 매장의 정체성을 그대로 반영했다. 초창기 딥티크가 공간의 미감을 제한하는 다양한 오브제를 선보였던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집을 파리의 아파트로 표현한 것이다. 문화에 대한 죄가 깊었던 공동 창립자들이 여행을 다니며 수집한 물건, 아름다움에 대한 열망으로 채운 가구 등 딥티크 고유의 스타일을 오감으로 느껴볼 수 있는 공간이 됐다.
4m에 이르는 거대한 정문은 파리의 아파트 블록을 연상시키고 파리의 주택 양식에 따라서 단 큼지막한 황동 손잡이에서는 웅장함과 절제미가 동시에 느껴진다. 황동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어 1층으로 들어서면 딥티크의 탐미적인 인테리어가 눈길을 사로잡는다. 콘크리트로 재해석한 헤링본 패턴과 목재로 장식한 벽면과 웅장한 중앙 계단은 공간 전체에 리듬감을 부여한다. 호두나무로 만든 커다란 데스크 위에는 센티드 캔들 컬렉션이 전시되어 있으며 계단 뒤쪽 캐비닛에서는 리미티드 제품을 갖추어 놓아 누구든 경험해 볼 수 있다. 2층으로 올라가면 식당이 나타난다. 아이보리 컬러 벽면에는 루이 14세 스타일의 석조 벽난로가 자리하고 중앙에는 나무 결이 돋보이는 6인용 테이블이 놓여 있다. 천장에 매달린 대형 석고 샹들리에는 파리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 알렉산더 로제가 제작한 것으로 세련되면서도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공간의 컬러와 소재 덕분에 편안함이 느껴지는 이곳에서는 딥티크의 홈 컬렉션을 선보인다. 딥티크 초기 시절부터 선보였던 수공예 컬렉션인 컬렉션 34와 다양한 인테리어 오브제, 그리고 테이블웨어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거실에는 큰 모직 소파가 중심을 잡아주며 그 주위로 라탄 소재 체어와 한국 수공예를 대표하는 나전칠기 장식 기법으로 제작한 병풍이 놓여져 있다. 한 공간에 아르데코풍 소파와 러그, 그리고 한국 전통 병풍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다. 한쪽 벽면에는 파리 현대예술가 안 샤를로트 피넬의 영상을 재생하여 휴식과 명상을 할 수 있는 평온한 공간으로 구현했다. 세계적 마케팅 전문가 필립 코틀러는 책 마켓 3.0에서 브랜드는 제품과 고객을 넘어 인간적인 특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덧붙여 좋은 브랜드란 물리성, 지성, 사회성, 감성, 인격성, 도덕성 등 6가지 요소를 갖춘 한 사람으로 설명한다. 이번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는 딥티크를 한 사람으로 상상하도록 만든다. 그의 집에 초대되어 딥티크라는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와 취향, 미적 감각 등 많은 것을 단시간에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딥티크 창립자 중 한 명인 크리스티안 고트로가 우리는 출세와는 상관없이 오로지 열정과 상상력, 창작 욕구, 그리고 무엇인가 이루고 싶다는 의지로 충만한 아티스트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아티스트적 영감이 차곡차곡 쌓인 딥티크 가로수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일상을 깨워줄 자극을 오감으로 느끼길 바란다. 라이프 인 올리 신세계. 고객의 생각을 담아 현실로 만드는 신세계 건설. 누구나 가보고 누구나 즐겁고 누구나 행복하다.